배터리가 너무 오래돼서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이게 방전이 많이 돼서. 네, 지금부터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한민국의 현실 탄핵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헌법 84조에 근거하여 청와대로 즉시 복귀하실 것과 이 불법 사태를 일으킨 제일 앞장서서 불법 사태를 일으킨 헌법재판소를 해체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태극기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에서 4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감사리에 저소나 절갑을 두는 듯 바람소리 불변나무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암산을 봉화하네 높고 구름 없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어서 선물 및 호국 영령에 대한 응명이 있겠습니다. 일동 응령. 무겁죠? 중단하라! 쓰레기 탄핵! 원천 무효! 선동 탄핵! 원천 무효! 원천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불법 대선! 불법 대선. 대선 중단! 불법 대선! 중지하라! 불법 대선! 중단하라! 탄핵 무효! 불법 탄핵! 원천 무효! 사기 탄핵! 조작 탄핵! 원천 무효! 네, 지금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성조기를 들고 계신 분들이 앞에 서 계신데 저희는 성조기를 드는 거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기왕이면 저희 태극기로 바꿔주십시오. 저희는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시하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을 구출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지 못하면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해 마시고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을 규탄하고 헌법 84조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첫 번째 기자회견문은 사단법인 월드피스 자유연합 구국국민연대의 송재영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사단법인 월드피스 자유연합과 구국국민연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재영 본부장입니다. 지금 불법으로 탄핵하여 대통령을 구속까지 저지른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바로서기 하기 위하여 헌법 제84조를 헌법재판관들이 무용지물로 만들고 이와 같은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애국민들이 함께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재사원의 국정농단 사태라 일컬어지며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아가면서 대한민국을 양분시켜 세계의 저녁거리로 전락시키고 씻을 수 없는 국가적 망신살이 뻗친 대한민국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착금에 벌린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그들의 복권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덮이고 말 것인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이 2017년 3월 10일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면서 민심이 아닌 촛불 정북 세력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몰아가려고 했던 관계가 결국 대통령을 구속까지 시키는 참담한 대한민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지고지순한 절대의 가치를 지니는 이른바 국군 최고 통수권자이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관한 헌법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이완 후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은 그만큼 대통령의 임무와 직책이 막중하고 광범위한 대통령으로서 정치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직 중 대통령이 국가 반란 행위 및 이적 행위에 준하는 국가 내란 및 위안 후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재직 중에는 형사 소추 대상이 되지 않도록 헌법에 명시한 조항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고 처벌할 수 없도록 헌법 제84조에 명명백백하게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대통령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인정한 헌법 제84조를 목숨 걸고 수호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작금에 벌린 작태는 과연 무엇인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무 진두 지하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의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내는 민심이 아닌 촛불 정북 세력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몰아가려고 했던 헌법재판관들의 관계는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일어났던가? 촛불 민심을 민심으로 호도하는 사이비 자정 언론 및 차기 정부의 집권 가능성의 정치적 보험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한 전형적인 국기문란 행위요 헌법 재판관들의 반란 행위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파면이라는 굴레를 들추어가며 대한민국의 헌법 제84조를 무용지물로 전락시킨 재판관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실을 흉격하면서 대통령의 행위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의 수 한초에서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 질타하고 이러한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대통령의 파면이 헌법의 수이익에 압도적으로 크게 작용하여 파면을 전원 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과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람들이 누구이던가? 바로 헌법 재판관들이 아니던가? 그래서 우리는 헌법 재판관들과 검찰 그리고 쓰레기 같은 법원에게 묻고자 한다. 대통령이 확정되고 완성된 죄가 국가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당신들이 보기에 그것이 위반의 죄이든가? 그리고 그 둘 중에 확정된 죄는 과연 무엇이고 완성된 죄는 과연 무엇인지 당신들은 우리들의 물음에 반드시 대답하여야 한다. 이러한 우리들의 물음에조차 당신들이 대답하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헌법 재판관들이 아니라 기초적인 법학 개론조차도 읽어보지 못한 필부만도 못한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관들은 직함을 당신들 스스로가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을 갖추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것을 당신들은 직시하여야 한다. 당신들은 2017년을 3월 10일을 당신들이 승리한 날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우리 애국 국민들은 절대로 당신들을 용서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는 더욱이 없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거짓을 몰아내는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정의원 대통령 안보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복귀하여 그 진면목을 당신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불소추 특권이다. 대통령은 당당히 불소추 특권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이를 악용한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들을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단지할 책무가 존재한다. 헌법을 위반 어거지로 인용된
탄핵은 그래서 당연히 원천무효이다. 원천무효!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헌재 판결을 천명부르하고 대통령 지금 당장 장관으로 복귀하십시오. 복귀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헌법 제84조는 대통령님만이 가지는 유일한 불소추 특권입니다. 대통령님은 헌법 제84조에 근거하여 청와대로 즉시 복귀하시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헌법 재판관들과 검찰 그리고 법원의 재판관들을 즉시 구속하고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유지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대통령님, 청와대로 즉시 복귀하십시오. 복귀하십시오! 복귀하십시오. 대통령님 만세! 대통령 만세! 대통령님 만세! 대통령님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2007년 4월 16일 사단법인 월드피스 사연학 구국국민연대 이사장 안재철 법무장 송재영 연구원입니다. 경제유신 예국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자회견문은 황정순 자매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작년 벌써 5개월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위해서 매일 나오시는 애국지사이십니다. 기자회견 2 제목 헌법의 수호를 지키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었다. 지금의 헌법재판관들이 어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헌법소는 즉각 해체하라! 해체하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로 갈라버린 대통령의 탄핵안은 퇴임을 3일 남긴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직무대행에 앞장서 2017년 3월 10일 8대 0이라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으로 나왔다. 이렇게 자기 정권에 도움을 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인용 결정문을 듣고서 박근혜 대통령은 천추의 한을 흘리면서 억지 탄핵, 무명 탄핵, 대한민국을 정복하려는 전국자익 세력에 맞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는 각오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미래의 대한민국의 위난 시대를 걱정하며 장을 이루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우리는 대통령의 온전히 지키드리지 못한 데에 대한 죄책감으로서 싸늘함이 온몸을 감싸고 돌 뿐이다.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는 최소한의 국정농단 사태가 아닌 다음 세력들이 벌인 국가위난 사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두지휘한 전국자익 주결에 대에 맞선 자의 용공 세력들과 철저히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언론으로서 권력을 누려온 작용하던 자빨 노력 그리고 거기에 부안해동하여 이 기회를 통하여 정권을 찬탄하려는 쓰레기만도 못한 삼류야당
여기에 더하여 무늬만 집권 여당임을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철저히 배신의 정치를 해온 친이계를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과 골수좌파 목사를 영임한 정우택 등 새누리당을 말살시키고 김일성 횃불을 연상케 하는 임명진의 자유한국당 등 이른바 철저히 보신주의로 흐른 국회의원들이라는 작자들이 기획한 국가반란 행위이다. 이러한 국가체제 전복 행위는 헌법재판소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국가 전체성을 훼손하고 자신들이 헌법재판관으로는 자격 미달임을 스스로 홍보하는 전대미한 사례인 것이다. 동시에 이들의 추악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적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가치가 존재하고 법 앞에 정의와 평등,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대명제가 법치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담보하는 한 이들의 판결을 불복할 수밖에 없고 자자손손 천만대가 흐른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영증하고 반제하지 않으면 또다시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최대의 오점을 남기는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리한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84조에 나와있는 대통령의 내외라는 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행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 조항을 아예 무시하고 자기들의 자기 정권의 보험을 들기 위한 뇌물죄에 근거한 탄핵 소추를 택함으로써 일반 필부보다도 못한 법리적 판단으로 본인들의 행정을 유리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있는 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84조는 앞서 언급한 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헌법 제65조와 헌법 제85조가 상충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결론은 간단하다. 헌법 제65조에는 이 조항에 열거한 공직자들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국어학적 차원에서 위반한 때의 시제에 주목하여야 한다. 모든 범죄인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범죄인들의 죄를 확정하고 완성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범죄인은 그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소 중, 수사 중이거나 추론된 범죄는 모두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수사 상황을 공포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다. 따라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 무효이고 우리는 헌법재판 판결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다.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였으므로 존재할 가치가 전혀 없다. 헌법재판소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유로 특검조사 거부와 헌재 출석 거부를 이유로 탄핵을 제시한 모든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탄핵을 위한 헛소리임을 우리는 강력히 성토한다. 성토한다. 강력히 성토한다. 왜냐하면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말도 안 되는 죄를 씌우려 한다면 재판소를 거부할
재판부를 거부할 수도 있고 묵미권에 행사할 수도 있고 특히 대통령을 서면 답변으로 관험할 수가 있다. 말도 안 되는 탄핵 사유를 들이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당연히 원천 무효이다. 원천 무효다. 원천 무효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가 바로 쓸 때까지 탄핵 불복종 운동과 헌법재판소 해체 운동을 전개할 것을 강력히 청명한다. 청명한다. 강력히 청명한다. 월드피스 자유연합 구국국민연대 2017년 4월 16일 감사합니다. 구호 좀 해주십시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사기 탄핵! 사기 탄핵! 조작 탄핵! 조작 탄핵! 선동 새끼야, 욕하지 말고 운전이나 똑바로 해. 야, 이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언론 탄핵! 원천 무효다! 원천 무효다! 불법 대선! 불법 대선 중단하라. 불법 대선 대선 중단! 불법 대선! 대선 중단! 사기 탄핵! 사기 탄핵!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조작 탄핵! 조작 탄핵!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불법 탄핵! 불법 탄핵!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사기 탄핵! 사기 탄핵! 원천 무효! 원천 무효!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불법 선동! 불법 선동!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불법 선거! 불법 선동! 적시 중단! 즉시 중단! 불법 선거! 불법 선동! 중단하라! 중단하라! 탄핵 무효! 탄핵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사기 탄핵! 사기 탄핵!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조작 탄핵! 조작 탄핵! 원천 무효! 원천 무효! 불법 대선! 불법 대선! 중단하라! 중단하라! 불법 대선! 불법 대선! 중단하라! 중단하라!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좀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지나가는 쓰레기 같은 놈들이 죄송하지만 방금 발표하신 자매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야이 씨발려나 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같이 욕을 했더니 그놈들이 차를 끌고 다시 돌아와서 저희하고 싸움이 붙은 적도 있습니다. 저도 폭탄이 있으면 다 때려 죽이고 싶은 놈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못할 뿐입니다. 자기들만
경찰 욕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경찰이 저희를 지켜줬습니다. 무작정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을,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게 경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검찰이 주도한 국가 반란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경찰이 공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경찰입니다. 검찰 그놈들은 경찰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한 똥차입니다. 기름이 공급이 돼야 차를 운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경찰을 자기들 멋대로 자기 하수인 마냥 취급하는 것이 또한 대한민국의 쓰레기 검찰입니다. 제가 그래서 경찰한테 일방적으로 무조건 욕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제도 웬 놈이 여러분들 서 계신 뒤에서 느닷없이 나와서 우리 음향시설을 부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잡혔는데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태극기가 너무 좋아서 태극기를 하나 얻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웬 태극기 도둑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사회를 보면서 가끔 무식한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태가 어떻게 발단됐는지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함으로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해방이 됐다고 하지만 1948년 9월 8일에 미군이 인천 상륙을 해서 미 24군단 하지 중장이 중앙청에서 9월 9일 일본 총독에게 항복문서의 서명을 받음으로 해서 일본은 공식적으로 한반도에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산 좌익 세력에 의해서 공산국가로 건국이 될 위기에 몰렸던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라시아 대륙에 불어닥친 공산화 강풍에서 유일하게 한반도 끝자락에 1948년 8월 15일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흔들던 정교조들은 대한민국은 건국이 돼서는 안 되는 나라였다고, 그리고 동시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르쳐 왔고, 여러분들 뒤쪽에 있는 저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미래 세대이라고 하는 저 전교 의경들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에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맹은 바로 한미동맹을 얘기하는 거 있고, 민족이라는 듣기만 해도 그럴듯한 말은 사실은 김일성에 의한 고려연방제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철저히 속았고,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자들이 그들을 돕거나 아니면 어떤 자는 자기가 대통령일 때 귀찮은 일이 일어날까봐 그것을 묵인하고 모르는 척 했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대한민국이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전락될 것을 두려워했고,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부패를 척결하려고 나섰던 박근혜 대통령은 통진당을 해체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리키는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고, 북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자금줄이 되었던 개성공단을, 그것도 단 한 명의 우리 인질도 남기지 않고 해체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촛불 광란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봤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인질이 한 명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그들이 얼마나 소란을 피웠을 것은 안 봐도 알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을 흔드는 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긋지긋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태는 단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태를 넘어서 탄핵을 넘어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흔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리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 84조에 근거하여 박근혜 대통령께서 즉시 청와대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내년 2월에 당당하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당당하게 퇴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은 어디 무슨 개 같은 장미 대선이니 5월 달에 뽑습니까? 대통령이 계신데 12월 달에 대통령을 새로 뽑으면 됩니다. 종북 좌익이 그리고 부패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이렇게 가두어 둘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킬 것을 선언하며 헌법 84조에 근거하여 박근혜 대통령께서 즉시 청와대로 복귀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마지막 구호를 외치고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도 매일 오후 2시에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목요일만 시간을 좀 당기겠습니다. 12시에 하고 저희가 목요일은 3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경복궁역 광화문 그리고 광화문 세종로 내거리까지 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행진을 합니다. 300명이 넘으면 차도로 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저희가 저희 힘으로 200명까지는 모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패친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격려를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겁박했던 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경복궁역을 거쳐서 청와대 앞까지 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우리는 낙동강 전선을 해서 북진을 했던 것처럼 그들이 공격을 했던 반대 방향으로 해서 태극기를 들고 행진할 것입니다. 마지막 구호는 대한민국 만세 3번과 박근혜 대통령 만세 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끝까지 다 만세만 하지 마시고 해주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